여러분, 오늘 아침에 경제 기사 제목 좀 보셨습니까? 정말 암울한 내용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고소득층보다 좀 늘어나서 빈부격차가 줄어들어야 될 건데 빈부격차가 다시 커졌다.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8년 만에 심해졌다. 금융위기 이후에요. 소득 소비 분배 모두 나빠졌다.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을 했다. 경기 침체에 굳게 닫힌 지갑, 지난해 가계 지출이 첫 마이너스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AI니 4차 산업혁명이니 제가 그렇게 말 조심하라 해도 그렇게 떠들어대더니만 누가 그러겠습니까? 재벌들이, 또 그들에게 붙어있는 교수니 학자라는 것들이, 또 그들과 연관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합니다.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내 일자리가 15년 뒤에는 없어진다. 1000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공지능으로 내가 일하는 게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사람은 46명밖에 없습니다. 또 조사 대상의 90%가요. 크든 작든 AI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다. 조사 대상의 과반수가 산업 변화로 불안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와중에요,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좀 기가 찹니다. 웃기기도 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내수 활성화가 될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내수 활성화가 되려면 돈을 만들어 줘야지, 돈이 없이 놀기만 하거나 돈이 없이 집에 일찍 보내주기만 하거나 한다고 저녁이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과거 손학규 후보가 저녁이 있는 삶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지난 대선 때죠. 히트를 쳤다 어쨌다 했는데 돈이 있어야 저녁이 있는 삶이죠. 가장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제대로 없거나 시원찮은 일자리에 있는 가장이 집에 가면 저녁이 있겠습니까? 지옥이 있겠습니까? 집에 가면 애들도 부인도 전부 다 돈 할게 될 겁니다. 그럼 욕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일찍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밤에 늦게 가고 싶겠습니까? 저녁이 있는 삶이 있으려면, 내수 활성화가 되려면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지, 무조건 임시 공휴일 지정하고 집에 일찍 가라고 내몰고 또 KTX를 50% 할인해 준다고 내수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자, 23일 정부가 부랴부랴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 비장한 경제기획재정부 차관보의 표정이 있었다는데요. 이대로 가면 1분기 성장률이 0%대 중반에도 못 미칠 수 있다. 0.5%가 안 된다 소리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올 하반기에 IMF에 버금가는 경제 추락이 올 수 있다. 이것만 아니라요. 지금 가계부채, 그 다음에 부동산, 자영업자 부채, 기업 부채, 부도,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어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1번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직장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하기로 했다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더 일하는 대신 금요일에는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일찍 집에 가서 가족과 쇼핑, 외식을 즐기도록 유도하면서 소비를 촉진하겠다. 한 달에 한 번 4시에 집에 간다고 소비가 촉진될지, 안 그러면 집에 일찍 가면 혼날까봐 사우나를 하거나 혼자서 소주 한잔 먹거나 공원을 거닐다가 가게 될지 알 수 없는데요. 30분씩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더 늘리면 기존에 6시 땡 하면 집에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의 제일 문제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보다 더 일찍 6시 땡 해서 업무 정리하고 제 일은 다 했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십시오. 공무원들, 이 대책을 내놓은 공무원들은 6시 땡 하는데 위에 사람이 안 가면 저 집에 갑니다 하고 갑니까? 그래 가면 그 다음 딱 꺼내고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부릅니다. 너 직장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상사를 알기를 우습게 하냐라고
중간쯤 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다가 직장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30분 더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기존에 한 7시쯤 집에 갔으면 7시 30분쯤 집에 가는 겁니다. 참,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는 게 이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까? 또 소비 진작책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의 소득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올리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답니다. 자,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에서 써봤자 얼마 쓴다고 그거 소득 공제를 30에서 40% 한다고 이게 소비 진작이 되겠습니까? 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한국에 경차 가진 분들이 몇 명 됩니까? 이제 좀 있으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이래 이야기할 겁니다. 정부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바람에 이러한 큰 차들이 한 대 팔려도 비싼 차들이 무슨 제네시스나 K9 같은 게 팔려야 될 건데 경차가 주로 팔리고 이렇게 해서 매출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골프장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골프 산업 육성책도 4월에 발표하게 됐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골프라는 거는 솔직히 말합시다. 지돈 내고 치는 사람은 정말 골프에 열렬한 좀 살만한 애호가들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접대고 그런데요. 이런 지금 경기가 죽어서 접대할 일이 줄어들어서 골프장이 안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돈 치고 내는 사람은 칩니다. 요즘 근데 골프장마다 텅텅 비는 이유가요. 접대로 탱자하면서 룸살롱 가고 골프장 가는 게 대한민국의 최고 접대 아닙니까? 해외여행 보내주고 그런 게 접대인데 이제는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접대할 일이 별로 없어요. 무슨 뇌물을 쓰고 뒤로 뭐 미기고 하는 것도 경기가 좋을 때 그게 가능한 부분이죠. 골프 산업이 육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민책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1억 2천만 원, 월세 대출 한도를 월 30만 원인데 1억 3천만 원, 월 40만 원으로 높인다 했는데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이거 가지고 서민 민생이 살아나겠습니까? 몇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은 내수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농업 생산액이 3,800억 원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되어서 자영업자와 농민의 시름도 깊어졌다 이야기하는데요. 요거는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농민을 팔아서 김영란법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똑바로 합시다. 제가 농업계 일하던 사람 아닙니까? 농민들이 정말 죽을 지경 되었으면 플래카드 들고 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정부 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오늘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미친놈들 아이가 이랬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집에 4시에 보내주고 KTX를 6개월 전에 예약하면 뭐 반값 할인해 준다고. 그게 무슨 내수 대책이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 없이 과거 대책을 재탕하거나 일본식의 어설픈 정책을 흉내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찌 이렇게 창의력이 없는가? 요즘 같은 시대에 제일 좋은 직장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직장 공무원을 해먹으면서 머리는 이렇게 안 돌아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위기가 없어서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겁니까? 공무원도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다 잘라버린다고 하면 그때서 아이디어가 잘 나오겠습니까? 나라 꼬라지가 아래 위가 없이 다 망가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대충 보고서 올려서 대충 발표하기로 했습니까? 자, 다음 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놓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하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이거 기업 보고 예? 어떻게 해라고 강제를 할 수 있습니까? 안 하겠다 하면 어쩔 겁니까? 기업마다 기업 사정이 있는 건데 금요일날 결산할 기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강제를 하면 어떡합니까? 또 실행된다 해도 실제 소비 정대에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월요일, 목요일을 초과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적이 맞죠.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을 만들어 놓고 정부가요 경제 진작시킨다고 그걸 어기라고 기업들 보고 강요할 겁니까? 관광열차 할인은
휴가철마다 나오는 이벤트고 소상공인 저리융자를 조성하는 전용 자금은 청탁 이 김영란법 피해 규모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실효성에 대해서 월요일 목요일 더 근무하면 결국은 조삼모사 아니냐, 쓸 돈이 없는데 지갑이 열리겠느냐, 조기 퇴근하게 되면 TV 시청률만 올라갈 거다. 집에 가서 텔레비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즘요 주말에요 외출도 잘 안 합니다. 쓸 돈이 없었어요. 이렇게 쫓기듯이 서리건 대책만 내놓고 이러는 게 어떻게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경환 부총리 있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입니까? 코리아 뭐 그랜드 세일인가요? 그렇게 해갖고 내일 모레 한 달 뒤에 팔아먹을 거를 대폭 할인한다면서 당겨서 팔아먹고 나니까 그거 끝나고 나니까 소비가 뚝 절벽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조삼 못 사지요. 오늘 3개 먹고 내일 4개 먹을 거를 오늘 당겨서 4개 먹고 내일은 3개만 먹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진짜 이러니까요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KTX나 SRT를 조기 예약하면 운임 최대 50% 할인, 6개월 전에 할인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발표한 내용 중에요 효과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요 일본 정부가 몇 번 했듯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이 어떤가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일본 정부는요 과거에 집집마다 한 10만원쯤 되는 상품권을요 90년대에 버블이 시작되면서 경기가 추락하니까 돌린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각 시별로 지방정부별로 최근까지도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사면 12,000원을 프리미엄 상품권으로 줘서 지역 내에 있는 가게에서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이라고 그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10만원이잖아요. 10만원을 내면 12만원짜리 상품권을 줘서 정해진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해주고요. 지금도 18세 이하 아이를 둔 집에는 한 명당 1,000원씩, 또 고령자들한테는 2,000원씩 이런 식으로 상품권을 나눠줍니다. 일본이 이렇게 상품권을 정부에서 공짜로 나눠주거나 또 뭐 애들이나 고령자들한테 나눠주거나 안 그러면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실제 액수보다도 더 많은 상품권을 나누어주는 부분은요. 그렇게 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어떤 이 부분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차라리 정부가 이런 잡다한 정책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요 저소득층이나 어떤 일정한 계층을 겨냥을 해서 그들에게요 상품권을 정부가 나누어준다. 뭐 한국은 하도 도덕적 해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저소득층이지만은 노동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상품권을 나누어줍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빌딩에서 청소하는 분들, 학교에서 경비직이나 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또 일용직으로 노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파악해서요 정부가 그런 사람들한테 상품권을 나누어 주면요 차라리 그것이 더 소비 진작이고, 이런 식으로 정부 예산을 찔끔찔끔요 보이지도 않게 환급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뭐 기차표 싸게 팔고 이래봤자 소비 진작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낭비하는 것보다는요 현금과 마찬가지로 상품권으로 해서 6개월 안에 쓰라고 해서 시한을 딱 적어가지고 상품권을 노동하는 저소득층에 붙여서 나누어주면 그것이 그야말로 근로, 장려,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요 그들이 쓰게 되죠. 다. 그러면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걸 했을 때 논란이 일을까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의미한 식으로 개수만 따져보면 언뜻 봐도 10대 개 되는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데요. 돈은 돈대로 그냥 가거나 안 그러면 기존에 하는 거를 전부 한 개씩 내라 해갖고 끼워 넣기로 해서 흉내만 내는 이런 정책. 일본을 카피하려면 상품권을 나누어준 일본 정부의 형태를 카피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했을 때 대선 시기에 누가 이런 거 내서 혹시 한 대 얻어맞을까봐 시비에 논란했을까봐 안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요, 보신주의, 복지 안동이 지금 이제는 찰만큼 차서 구제불능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이래서는 안 됩니다.